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영재교육이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막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영재교육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영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포상 우수신지식인에 선정이 될 때, 일대 이런 유아 MBP의 영재교육 방법 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주요 공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유아체육교육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아체육교육학 개론을 대학생 신문으로 최초로 집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체육교육학이 없었을 때 제가 이제 유아체육교육학이라는 책을 최초로 이제 집필을 한 거예요. 대학생 때. 그게 신지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유아체육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로 MBPA,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 치료법, 자폐유아 MBPA 치료 방법, 발달장애 MBPA 치료 방법, 유아 MBPA 교육 방법, 유아 MBPA 두뇌 개발 교육 방법, 유아 MBPA 영재 교육 방법 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공적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신지식인들이 보면은 이제 영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재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 교육하면은 뭐 똑똑한 애들이 그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시키는 게 그게 영재 교육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영재 뭐 유치원 뭐 영재 교육원 해가지고 교육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혹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아이 영재 교육 시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혹해가지고 그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영재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남에서 뭐 이런 영재 교육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저를 이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달을 못 넘겼어요, 거기서. 네, 15일 정도 있다가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그거 영재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재 교육이라는 측면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뭐 영재 교육이다 해가지고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마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한 100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명에 끼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을. 그건 영재 교육이 아닌 거예요. 영재 교육에서 지능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재학자들이 영재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창의성인 거예요. 창의성. 그 창의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창의성. 이 창의성이 뭐예요? 예? 사고가 굉장히 유창한 거예요. 유창, 막힘이 없는 겁니다. 예? 사고의 유창성,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 사고가 진짜 유연한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유연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막 뭔가 생각이 꽉 막혔을 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탁 뚫고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고의 아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의성인 거예요. 창의성. 그리고 이 창의성과 그 다음에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아이들은 요리 영재가 되는 거예요. 또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만들기 영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는 창의성이라 그랬죠. 창의성. 그 다음에 재능이라 그랬어요. 재능. 그 다음에가 집착력이에요. 집착력. 과제 집착력. 어떠한 나에게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럽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집착을 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이 사람들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는 IQ가 자기가 뭐 165였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IQ가 뭐 140 몇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만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집착해가지고 10년, 20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디슨 같은 엄청난 그 발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명이라는 측면이 뭡니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여기서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재능이 있고 계속 집착하다가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독창성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예? 그래서 세계적 발견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갈릴레이의 지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된 그들이 그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죠.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집착,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계속 진행돼 나가면서 사고의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을 통해서 창의적인 것이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재들의 그 분야에 대한 독특한 발견이고 개발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심리의 법칙을 발견을 할 때요, 꼬박 진짜 97년부터 97, 8, 9, 2000, 2001년까지 5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하고 이 깊은 정신의 세계로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심리활동의 6대 법칙이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 내 신체 활동의 6대 법칙이 쫙 하고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집필을 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그 파장을 일으켰던 책인데, 그 책을 집필할 때도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3일을 밤을 새면서 제가 그냥 탁 정리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끊임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론들도 보여져요. 잘못된 이론들도 보여지고 그 속에서 그 발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재 학교를 만들고 영재 학원을 만들고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싸들고 해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어디에 호기심을 갖는가를 먼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춤에 관심을 갖고 춤에 호기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가장 영재라면은 뭐냐면은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과제 집착을 하다가 창의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의적인 막 무용을 창작해내고 막 이런 세계가 펼쳐나가게 되면은 영재가 되는 거예요. 영재가. 그래서 영재는 창의성과 재능과 과제 집착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재가 머리가 좋은 게 영재가 아니에요. 지능은 없다니까요. 영재의 지능은 없어요. 평균 이상의 지능이면 되는 거예요. 영재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유창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아기 때 충분히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다 보면 어떻게 놀아요? 놀이라는 거는 질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충분히 놀리는 게 우리의 뇌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제 이 말을 비판을 할 유아교육학자나 발달 학자라든지 이런 심리학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공부함을 할 거예요.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느냐. 앞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기본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 영역, 재능 영역, 예, 그쪽을 발견해줘 갖고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재랍시고 무슨 영재학교라고 해가지고 저 학생들을 갈라놔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 여기는 요리 영재반, 여기는 만들기 영재반, 여기는 외국어 영재반, 여기는 또 뭐 건축 영재반, 여기는 또 뭐 글쓰기 영재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한 영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영재 교육,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유아 교육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인간 발달을 제대로 알면은 그래서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신동천하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신동천하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어린이들 재능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제가 이렇게 평가해주고 뭐 이런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영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영재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엄청난 조건을 제시해 줬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영재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라는 측면들은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은 뭐 학교를 몇 개월밖에 못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영재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재능을 발견해주고 과제 집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의 창의성을 계속 자극해줬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죽기 전에 뭐가 후회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게 후회가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였는데요? 뭐 춤이었어요. 뭐 또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말하는 거였어요. 또는 글 쓰는 거였어요.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이 관심이 있고 호기심 있는 영역인데 거기서 그 재능을 자극시켜주고 그 과제에 집착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준 거예요, 그동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류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재교육은 끊임없이 그 자기가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놀이인 거예요, 놀이. 그러니까 제가 책을 거의 50권을 썼는데 뭐 사실상 제가 한 500권을 쓰는 게 목표였었어요. 근데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다시 이제 집중해서 집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어떤 뭐랄까 놀이에요. 놀이입니다. 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아주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재교육, 제가 영재교육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확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수능이라는 것은 제가 이 교육공무원을 사표냈던 것도 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네? 교육공무원인데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 학생들을 입시 기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교육이 아니라고 본 거죠. 네? 그 사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저 강원도 인제에다가 만평에다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그 뜻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게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 각종 그 펜션 시설부터 해가지고 그 제가 이제 꿈꿨던 교육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러면서 개구리도 보고 진짜 가재도 보고 등산도 하고 그 속에서 진짜 아름답게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발달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세계를 꿈꿨는데 참 안타까웠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저도.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은 영재는 창의성, 재능, 과제 집착력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재를 우리가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기 때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요걸 봐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고 호기심이 있으면 거기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고의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이것은 유아기 때 충분한 발달. 근데 그 발달의 완전식품이 발달의 모유가 바로 놀이인 거예요. 놀이. 그래서 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의 선물인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놀이, 또 뭐 이 공기,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물, 옛날에는 뭐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거죠. 물, 공기, 그렇죠? 그 놀이 이런 게 다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는 측면들이 바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수능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육을 가장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 교육 한답시고 영재 사업을 한다 그랬죠. 저게 다 그 속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벌주의는 완벽하게 우리가 퇴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학벌주의 그리고 수능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우리가 이 퇴치를 시켜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 영역, 여기서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에는 학벌주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창의력인 거예요. 창의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지수라는 IQ는 거짓말인 거예요. IQ가 뭐 100이다 200이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창의성인 거예요. 창의성. 그리고 지혜인 거예요. 지혜.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보더라도 지혜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답이 아무것도 없어, 답안지가 없어, 여기서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지혜로워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방책을 내고 비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가 잘못된 그 학벌주의 그리고 수능 교육, 입시 교육 시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냥 사람을 성노예를 시키고 이런 문제가 터지죠. 비정상적인 교육 체제가 모든 사람들의 인성을 다 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영재교육인 거예요. 영재교육.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거기서 창의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영재교육이 되는 것입니다.